가능성 중독에 빠지는 제일 큰 이유는 퍽하고 몸을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습성이 가장 최선을 찾아내야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면 가능성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현재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과제로 나누어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달성하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요즘에 가능성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예요. 이런 얘기죠. 가능성만 자꾸 보고 실행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일종의 아주 나쁜 습관. 이것을 습관이라고 자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영어 학원 또는 영어 어플 기타 등등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무지하게 찾아보고 결국은 아무 실행도 하지 않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법만 무지하게 찾아보고 결국은 가능성을 최대화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일단 접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 현상, 이거 가능성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문제의 핵심 제가 짚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능성의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거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한테 처음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도 가능성이네요. 자, 가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일단 잠재성이라는 개념과 가능성의 개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잠재성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현재 실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지 않은 것이죠. 잠재성은 현재 있는 것, 가능성은 현재 있지 않은 것.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네, 나의 잠재성과 나의 능력, 그리고 어떤 계기,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결정,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등 이런 것이 조합돼서 무엇인가의 조합의 어떤 지점이 형성됐을 때 그때 가능성이라는 게 확 열리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열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위를 해요. 행위를 하면 그것이 현재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잠재성은 우리한테 현재에 있는 것이에요. 현재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가능성은 현재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상상하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하면 가능성은 현재성으로 바뀌고 그 현재성 안에 우리의 현재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현재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휘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자, 미래에 생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행한다는 것은 일단 몸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힘들잖아요. 이 힘든 것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이 일반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중독에 빠지는 제일 큰 이유는 퍽하고 몸을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습성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 꼴딱고개를 탁 넘으면 나에게 큰 자유와 기쁨이 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게 첫 번째 원인이죠. 두 번째 원인은요, 일종의 완벽주의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는 어려운 것이 막 발생할 것이니까 내가 그걸 피해가야지 하는 그런 무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내가 잘 하려면 완벽하게 조사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장 최선을 찾아내야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기보다는 조사하고 준비하는 데에 온 신경을 다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원인이 같이 나와요. 이미 자기가 시간 투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행하지 못할 것을 일종의 매몰 비용처럼 자기가 시간을 충분히 많이 썼기 때문에 더 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실행해야지 하고 끝까지 가다가 스탑. 결국은 아무 실행도 하지 않는 이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 중독의 세 가지 유형 또는 세 가지 생각의 패턴에 어디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엄청 강조하는 거 있죠. 벌떡 습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현실에서 대응 능력을 확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들라 그러면 저는 벌떡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벌떡 습관으로 가능성 중독의 원인들을 퍽 하고 치워버리고 극복하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성 중독이요. 이제 정신적 세계에서 그 원인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정신을 조금 바꾸는 거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수월해요. 그래서 무엇을 바꾸면 가능성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우선 우리의 생각 방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시작할 거야. 그거는 자기결정권이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벌떡습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결정이 정말 내적으로 충만한 진짜 자기 내부로부터의 욕구인지 이것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니까 나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 이런 것은 제가 페르소나 욕구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속할 때는 사실은 완전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주 쪽을 여행을 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해. 내가 요번에 여행 갔을 때는 영어 회화를 기본 수준에서는 반드시 해서 플로리다주를 내가 여행을 갈 거야.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너무 영어가 하고 싶은 그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 이런 것을 자신의 내적 욕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욕동의 힘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 그것으로 내리는 결정, 그것을 완전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요. 이것이 전제가 되면요, 가능성 중독으로부터 바로 여러분들 헤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명확하게 자기 것이고 간절하면, 그러면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허송할 수 없어요. 최적의 방법을 빠른 속도로 찾은 다음에 바로 실행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2달 반 후에 플로리다주를 여행을 할 것인데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영어 회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큰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내적인 욕동과 완전한 자기 결정권만 있으면은 가능성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서 적극적인 실행 쪽으로 힘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가능성 중독 현상은 자꾸 너무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미리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의 배후에는 실행을 하는 것의 어려움을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무의식이 작동하는 상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은 상태에서 그것을 퍽하고 실행하는데, 그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퍽하고 실행했는데 그것을 100% 성공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50% 이상 실패해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시도하고 이해를 반복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특히 어려운 과제인 경우에는 그 깔딱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실패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이 방법으로 하면 확실히 될 거라고 믿었는데 해보니까 꽝이야. 이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고무공처럼 튀어 올라와서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게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내 내부에 충분히 고무공처럼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존재해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회복 탄력성 하고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실패를 해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더 튀어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몸에 붙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가능성 중독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준비를 최적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준비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나는 성공적으로 그걸 할 수 있어. 이런 실행형 인간으로 자신을 바꿔갈 수 있겠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방법도 중요하고 현재 나의 능력도 중요하죠. 의지도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행을 해서 그걸 끝까지 해서 달성을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중독에 걸린 사람은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배경에 깔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요건 중에서요, 환경 요건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인 능력 요건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루틴을 루틴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는 거. 물론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과제가 거기에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나는 글쓰기를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쭉 해야 되는데 계획은 다 세웠어. 가능성 중독이 아니라 실행적인 인간으로 나는 대응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해진 카페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은 집중해서 글을 쓰는 작업을 6개월간 진행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거. 이런 걸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루틴을 환경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설계해서 실행을 하시면 아까 얘기한 벌떡 습관, 그 다음에 가능성 중독이 아니라 최적의 계획과 환경을 짜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루틴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그걸 실행하는 거, 이런 경지에 도달하시면 여러분들은 가능성 중독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거는요, 현재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꼭 찾으시기 바라요. 예를 들자면 실내 테니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그런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액티브한 그런 날을 만들고 싶어. 이런 게 내 바람이야. 나는 책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읽는 사람, 책의 읽는 속도도 빠르고 내용이 축축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책의 저자와 내가 막 대화하면서 책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 기타 등등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마다 이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가능성 중독, 나 거기에 좀 해당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고, 그 다음에 뭔가 일상적으로 그냥 쭉쭉쭉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나의 잠재성을 최대화해서 뭔가 운명적인 만남에 의해서 내 가능성을 확 꽃피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거에 내가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은 현재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거, 이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현재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여행 작가로서의 글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알랭드 보통의 책을 읽고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여행 작가가 이렇게 여행의 기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톤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알랭드 보통을 베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 수준의 깊이가 있고 폭이 넓고 그러면서도 문체도 아름답고 그 안에 인간의 내면을 고스란히 담은 이런 여행 작가로서의 나의 글의 패턴 같은 걸 제가 제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면요,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제가 얘기한 대로 퍽하고 실행, 그러니까 벌떡하고 실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 걸 하나 설정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 욕동이죠. 따라서 완전한 자주적 결정,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선 그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벌떡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답이 안 나와요.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할 때 과제를 잘게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죠?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과제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바로 지쳐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작은 과제로 나누어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달성하고 기쁨을 얻고 하나씩 달성하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능성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실행형 인간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꼭 권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능성 중독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